TLDR 시대 책에 몰입하기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TLDR 시대 책에 몰입하기입니다. 116페이지 깊이 읽기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핵심적인 인간의 능력에 시간을 할애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주의의 질이 필요하고 높아야 됩니다. 깊이 읽기라는 거 정말로 중요한데 깊이 읽으려면은 시간을 할애해야겠죠. 근데 또 시간만 들이면 안 되고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소위 좀 이렇게 뭐랄까 환경적인 세팅이 좀 돼야 되는데 주의의 질이 높아야 합니다. 문제는 끊임없이 새롭고 감각적인 자극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들어오는 다양한 디지털 기기의 주의가 분산되거나 아예 그 자체가 없는 거 빼앗기게 된 이거에 너무나 큰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타임이 20대들의 미디어 사용 습관을 조사한 결과 정보를 얻는 매체를 전환하는 빈도가 시간당 27회라고 합니다. 뭔가 계속 바꾸는 거죠. 뭐 하나 조금 진득하니 하는 게 아니라 요거 하다가 또 저거 하다가 계속 집중을 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휴대전화를 확인한 횟수는 하루 평균 190여 회에 이르게 됐는데요. 이것 또한 뭐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는 현대인들의 가장 최악의 환경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에 의해 주의가 끊임없이 분산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잘못보다는 그냥 시대가 지금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경계하고 조금씩 바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보거나 듣는 것에 기울이는 주의의 질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보고 듣는 것이 너무나 일단 많아요. 우리가 볼 것도 많고 듣는 정보도 너무 많아졌어요. 그런 과다한 정보에 익숙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욱 많은 정보를 계속해서 추구하기 때문이죠. 예, 이거 뭐 새것 편향이란 말도 있잖아요. 계속 뭔가 새롭고 신선한 거에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에 따른 불가피한 부산물이 바로 주의 과잉입니다. 뭐라고요? 주의 과잉이요. 주의 과잉. 자, 문학평론가 캐서린 헤일스는 주의 과잉의 원인을 다음에 세 가지로 지목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런 것들입니다. 급속한 업무 전환. 굉장히 빨리빨리 뭔가 업무를 전환해야 돼요. 뭐 하나 쭉 하는 게 아니라 요거 조금 하다가 저거 쳐내야 되고 또 이거 일 해내야 되고 또 넘겨야 되고 이런 것들이요. 두 번째, 높은 수준의 자극. 그러니까 어떤 얄팍한 이 자극으로는 만족이 되지 않는 거죠. 우리 트렌드 코리아 2024년에 도파민 기억나시나요? 예, 도파민. 뭔가 계속 나를 자극시키는 이런 것들에 계속 더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쉽게 찾아오는 지루함이요.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또 이렇게 또 다른 것들에 계속 반복적으로 악순환을 만들고 있는데요. 바로 주의 과잉이라는 것이죠. 145페이지 TLDR 너무 길어서 읽지 않음.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TLDR입니다. Too long, didn't read. 너무 길어서 읽지 않는다는 거죠. 요즘 현대인들,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희 어른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길면 일단은 읽지 않는 거예요. 읽기의 질과 생각의 질이 맺고 있는 결정적인 관계는 주의와 인지적 인내의 이 변화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주의와 뭐요? 인지적 인내의 변화요. 밀도 높은 텍스트의 어려운 문장 구조를 이해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요, 거기에 따른 노력도 진짜 많이 들여야 하는데도 학생들은 점점 그런 시간과 노력을 뭐요?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일단 너무 길어요. 너무 싫어요. 제가 왜 그거 해야 됩니까? 이런 어떤 노력과 시간이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뭔가 빨리빨리 뭐 더 다른 거 막 더 자극적인 거 여기에 계속 너무 많이 지금 우리가 노출되어 있고요. 뺏기고 있는 것 같아요. 시간과 노력이요. 문제는 학생들이 어려운 비판적, 분석적 사고를 견디는 뭐가 인지적 인내심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인지적 인내심이요. 심지어 이 과정에서 인지적 끈기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끈기라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끈기가 있으면요 뭐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거의 없어요. 하다 보니까 끝까지 견디니까 잘하게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해요? 끈기라는 게 일단 없으면요
어떤 일을 대하든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인지적 인내심을 잃게 되면 인지적 끈기를 얻지 못하게 된다는 거고요. 심리학자 엔젤라 더크워스가 이런 현상에 그릿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유명해졌죠. 여러분, 그릿이란 책이 있습니다. 엔젤라 더크워스의 그릿이란 책은요, 반드시 읽어보셔야 할 필독서 중에 필독서입니다. 인지적 끈기, 이 끈기를 길러야 돼요. 근데 우리 안에 미엘린,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하나 했을 때 그것이 계속적으로 또 반복, 또 반복, 반복. 그러니까 좋은 습관들을 계속했을 때 그것이 내 것이 되고요. 그럴 때 어떻게 인지적 끈기가 자동적으로 훈련되어지는데 이거를 우리가 좀 이렇게 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를 통해서요? 깊이 읽기, 독서를 통해서요. 자, 배경 지식과 비판적 분석력의 결여. 첫 번째 배경 지식, 두 번째 비판적 분석력이 우리 안에 사라지고 없을 때에는요, 공인되지 않는 정보, 심지어 거짓 정보에 어떻게 해요? 쉽게 노출되게 됩니다. 맞죠? 배경 지식이 없으니까요. 내 안에 기준점이 없으니까요.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생각이 빈약하기 때문에 왜 자꾸 휘둘리는 거죠? 자꾸 여기에 솔깃, 저기에 솔깃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불충분한 정보에 노출되는 데다가 복합적인 지적 기술까지 사용하지 못한다면 젊은이들의 읽기와 쓰기 능력은 더욱 저하되고 결과적으로 그들은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읽기와 이 쓰기 능력은요,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인간으로서 우리가 여러 역할들 감당해야 되는데 읽는 능력과 동시적으로 쓰는 능력이 정말로 중요한 우리의 본질적인 인간의 중요한 능력인데 이게 점점 저하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따라서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거는 다음 세대 어린 아이들에게도 물론 중요한 거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읽기 능력, 쓰기 능력이요. 153페이지. 저는 이 부분에서 이 다시 책으로의 저자 메디언 울프에 대해서 제가 정말 흠뻑 빠져들게 됐습니다. 저자의 어떤 진솔한 이 고백이 저의 마음을 막 이렇게 막 흔들어 놨어요.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도 비슷하거든요. 저는 여전히 많은 책을 샀습니다. 저도 책을 계속 사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책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책에 담긴 내용을 읽는 경우가 점점 많아졌죠. 맞아요. 제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책에 몰입하기보다는 정보를 얻는 데에만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내가 써먹을 것만, 제가 뽑아내는 것만 집중한다라는 것이죠. 진짜 그 책 자체를 사랑하고 그 안에서 깊이 내가 들어가서 정말 거기서 나를 돌아보고 성찰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겉만 핥는 이런 어떤 저의 모습에 어제 좀 많이 답답하고 이렇게 좀 그랬어요. 그래서 좀 다시금 내가 돌아가야겠다. 이 책의 제목처럼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진짜 본질적인 책 읽기를 한번 해봐야겠다. 나의 독서력이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뽑아내는 데 집중된 게 아니라 진짜 깊이 읽게 깊이 읽고 깊이 사고하고 또 깊이 성찰하는 여기에 좀 내가 나아가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이 이야기를 통해서 좀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에게 인생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단다. 늑대들은 그 사람의 젖을 먹고 살면서 늘 서로 전쟁을 벌이지. 첫 번째 늑대는 폭력적인 데다가 세상에 대한 증오로 가득하단다. 두 번째 늑대는 평화를 좋아하고 빛과 사랑으로 가득하지. 어린 소녀는 걱정스레 묻습니다. 어느 늑대가 이기느냐고요. 할아버지는 답합니다. 이렇게요. 어떻게 해요? 내가 젖을 주는 늑대란다. 네가 에너지, 네가 정말로 어떤 거에 쏟아붓는 그것이 결국 그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어디에 어떤 늑대에게 젖을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시금 우리가 책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깊이 읽기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좀 확장되어지고요. 정말로 나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는 걸 또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진짜 그 독서. 나를 돋보이고 내가 막 인정받기 원하는 수준의 독서가 아니라 진짜로 그 책을 너무너무 내가 사랑해서 그 안에 깊이 흠뻑 빠져들고 그 내용들 깊이 내가 사고하고 깊은 통찰을 통해서
진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진짜 독서요. 다시 책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멋진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